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의 날입니다. 한글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분노와 경멸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도대체 조국 사태의 끝은 어디입니까? 조국 가족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서 오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디어 3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거품을 고려하면 30% 밑으로 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꽤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32.4% 문재인에 대한 반대가 49.3% 50%에 육박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겨우 32.4%. 연령대로는 30대, 이 개념 없는 30대와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이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2배 내지 3배로 반대가 긍정보다 많습니다. 조만간 공식적인 조사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문제는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개념 없는 세대에게 먹혀들 수 있는 김정은이도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국 모치까지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의 동생, 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았다가 2명의 교사로부터 1억 원씩 채용 대가로 뇌물을 받은 1억 원씩 채용 비리, 그 브로커 2사람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억 원 받은 돈의 일부가 학교 이사장으로 있던 조국의 모친에게 전달된 혐의가 포착이 됐습니다. 조국 동생의 계좌 추적에서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조국 모친. 그런데 조국 모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을 그때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그 웅동학원의 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조국의 동생이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한 말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이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가서 그 담당 의사를 만나서 정확한 상태를 물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못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하지는 않다라는 소견서를 받았고, 아니 사실 그동안 검찰의 소환조사에 다 응할 정도로 디스크가 갑자기 그렇게 악화가 됩니까? 그래서 수사관들이 법원에서 이미 발부한 구인장으로 조국 동생을 끌고 올라왔습니다. 검찰의 원칙 있는 수사에 조국 동생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네 번째, 조국 동생이 끌려와서 영장 기다리고 있고, 자신의 부인이 3번째로 검찰에 소환이 된 어제 조국은 검찰개혁이라고 일종의 쇼를 하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재탕삼탕입니다. 무슨 검사의 대내 대외 파견을 줄이고 검사장의 전용 차량을 없애고 심야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별건 수사를 자제하고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가 완전히 장악하고 이러이런 얘기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성실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 그리고 이미 윤석열의 검찰이 발표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저 정도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법무장관으로 와도 할 수 있는 그저 사소한 것들.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문제들은 이미 다 법안으로 국회에 넘어가고 있고 저런 사소한 것을 개혁하는데 조국이 자신 외에는 적임자가 없다. 조국의 스스로의 주장이나 아니면 그런 논리로 밀어붙인 대통령과 여권. 정말이지 속아 웃을 일입니다. 다섯 번째, 양정철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띵크탱크를 맡고 있는 양정철. 그 띵크탱크에서 사법개혁에 관한 보고서라고 냈는데 집중적으로 법원을 공격을 했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서 검찰의 그 수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지금 이런 시점에서 저런 것을 냈을까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서초동 촛불 집회와 더불어 저런 식으로 해서 검찰을 압박을 해서 법원을 압박을 해서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떤 압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검찰을 공격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법원까지 공격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으로 피의자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고 기업에 기를 죽이고 완전히 세상을 들쑤셔놨던 것이 문재인 집권 초기 2년 동안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고 이런 내로남불식의 보고서를 양정철이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광화문에 설치될 때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조선의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그 핵심, 리더십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연이라고 하는 이 집현전의 학자들과 임금이 토론을 벌였던 것. 요즘 같으면 지식인들의 얘기를 들은 것이죠. 경연이라는 소통. 그리고 노비 출신 인사까지 등용을 했던 다양한 분야의 포용력 있는 채용, 인사정책, 소통과 포용. 문재인에게서 핵심적으로 빠져있는 두 가지, 소통과 포용. 시청자 여러분, 7천억 원을 들여서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안전이라든가 성능을 완벽하게 재정비한 월성 1호기. 7천억 원을 들인 그것을 가동을 중단시킨 데 이어서 영구 폐쇄하겠다고 원자력 안전위가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그 7천억을 들여서 40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40년뿐만 아니라 50년, 60년까지 원전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시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저 이 재난영화 하나 보고 눈물을 흘렸던 이 감성파리에 사로잡혀서 그 멀쩡한 7천억 원을 또 허공에 날립니다. 7천억 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전을 가동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전부 다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의 이런 식의 막무가내 통치에 대한 조국을 밀어붙였던, 그래서 지지율이 32.4%까지 추락을 하는 이 문재인에게 오늘 거대한 함성을 그의 심장과 뇌리 속에 퍼넣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